여러분 안녕. 오늘 제 새로운 컨텐츠 여러분의 사연을 제가 들어보고 저의 관점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공감을 해드리는 이름하여 조근거리 리트리사상 고민 상담소 컨텐츠를 제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영상에서는 총 5가지의 고민을 받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진지한 해결사 모드를 선택을 해주셔서 해결사 모드로 여러분의 고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은 닉네임 키키키고 16살이시래요.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세상을 알았던 터라 저만의 기준이 없었어요. 항상 인터넷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살았는데 크다 보니까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전 저만의 기준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으니까 항상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만의 기준을 잃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대답은 듣고 싶지 않은데 모모님의 기준에서의 대답은 듣고 싶어서 남깁니다. 허락해 주는 거야, 나의 대답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동굴에서 또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이상 인간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거든?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제가 키키의 질문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키키는 16살이면 어린 나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명확하게 잘 아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너무 확고해서 타인의 영향을 거부하다 못해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거기까지 지금 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태도를 취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키키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취향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잘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잘 고수하면서도 타인의 취향이나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감정들을 유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타인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서 분명히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약간 찍어 먹어본다는 표현을 쓰지? 나 이거 절대 내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쏙쏙 골라서 흡수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디벨롭 시켜서 쌓아 올린 나의 성은 다른 사람들이랑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키키를 봤을 때 키키는 뭔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키키만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그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은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내가 쌓아놓은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내 취향이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타인이 주는 영향 속에서 키키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만 채취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키키가 그런 식으로 채취해서 하나하나 디벨롭해서 쌓아 올린 그 성이 키키가 20대가 되었을 때, 또 키키가 30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해. 20대 초중반이래요. 사람을 좋아하고 싶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몇 번 만나면 그 사람의 단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실망해서 방에 틀어박히게 되고요. 제 컴플렉스가 부족한 사회성이라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면서 나아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편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 해가 질문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해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해는 되게 낭만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인간을 좋아하고 싶어 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왜냐면은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뭐야,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인간인데 같은 인간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잖아.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대이고 인간한테. 그러면서 인간을 되게 싫어하게 되는 루트를 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인간을 좋아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뭔가 인간한테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 근데 해가 새로운 사람을 몇 번 만난 후에 그 사람의 단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까닭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주변에 개차반인 사람만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운이 정말 정말 안 좋아서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해가 좀 인간을 볼 때,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좀 아름답게 생각하는 유형의 인간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기대치만큼 행동하겠지라고 가정을 했다가, 생각을 했다가,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실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해는 이 두 번째 타입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해의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목격을 할 때 인간에 대해 실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좋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해는 낭만주의자가 맞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해가 여기서 자기의 콤플렉스가 부족한 사회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회성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성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약간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좀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죠. 뭔가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평가되죠. 근데 실제로 사회성이 없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두가 눈치를 보면서 뭔가 명확하게 잘못된 게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어떤 권력이나 집단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긍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어떤 사람은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 그 집단과 다른 성향을 띄어 모두가 쉬쉬하고 눈치를 보면서 암묵적으로 하나의 길을 갈 때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다른 길을 가. 이것도 우리 사회성이 없다고 말해요. 맞잖아.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소셜에 참여하지 않거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사회성이 없다고 해. 그치? 저 같은 인간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막 많은 인간들과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까지 소셜에 막 어떤 중심이 되어서 막 인싸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그냥 고양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항상 인간이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저도 사회성이 없는 편이에요. 제가 추측을 했을 때 해도 좀 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라서 좀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스스로를 난 사회성이 부족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대체로 인간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기란 나와 그 상성이 굉장히 잘 맞는 유형의 인간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또 사회성이 없거나 부족한 인간은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옳지 않다.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집단이나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으면서 외부의 자극보다 좀 내면의 자극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사회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사람 중에서 좀 불안이 높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성이 없는데 불안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타인한테 좀 무례하게 굴거나 막 이상하게 굴겠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사회성이 남들에 비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걸 굳이 고쳐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난 잘 모르겠어. 실제로 제 주변에는 좀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표현될 만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왜냐면 걔네가 뭐 직업이 영업을 해야 돼, 나가서. 영업직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회성이 자기 커리어랑 직결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면 이 사회성을 키워야 돼, 내 커리어를 위해서. 그렇잖아. 근데 내 커리어랑 딱히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 나한테 맞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그러면 이것을 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고, 내 말은. 응?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가 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이런 사회성에 대해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반골 기질이 있고 좀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말 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렇다면 해는 내가 왜 스스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또 왜 이 부분을 친구를 사귐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해가 좀 꼭 알아두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편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혹은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평가될 수 없어요. 편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개차반인 사람이 있고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존재한다고 해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좀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면서 좀 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나와 정말 잘 맞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 이러한 나에 대한 질문들에 내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맞는 친구들이 알아서 내 주변으로 모일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거짓말 같죠?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방에 틀어박힌다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좀 딥하게 알아가는 시간, 나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친구 황모모를 얻은 셈이니 편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다. 이 명제는 오늘부로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저의 인터넷 친구라는 점 잊지 마시고 저는 멋진 사람들하고만 친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하는 중에 지금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지금 아침 9시 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심야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되어버렸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명 10대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언니에게 풍덩 빠져버린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찐따 그 자체고요. 부모님은 제게 엄청 신경 써주시고 투자해주시지만 제 힘듦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은 두세 명 정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 즐겁긴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한다거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지 다들 이렇게 사는지 너무 어렵네요. 저는 왜 겉으로만 친한 관계가 힘든 걸까요? 너무 외롭습니다. 말이 두서 없었네요. 어쨌든 언니 사랑해요. 네, 일단 너무 귀엽네요, 명이.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명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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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연애를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고, 또 노인이 된다고 결코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을 좀 부대껴야 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간이 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숙해지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거든요.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이 뭔지. 근데 10대 때는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단체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10대 때 느끼는 외로움이 제일 거지 같아. 왜냐면 이걸 다루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단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명희가 나이를 10대라고만 적어줘서 중학생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 사실 조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학생일 때와 지금 명희와 10년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에 대한 명희의 의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네, 아마 다들 그렇게 살 거예요. 입니다. 18, 19 그때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거든, 나도.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임시보호를 하다가 그냥 맡아서 키우게 된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고양이를 보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저는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제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나오죠.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사람과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 어떠한 좀 내가 그래도 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을 좀 느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명의 고민 읽으면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끼는 지점은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또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군가랑 이제 실제로 계속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느낌이 그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명의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은 실존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 타인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어떤 보호와 사랑의 개념으로 타인의 삶에 접근을 잘 하지 않아요, 애초에. 부모님도 안 해주는 걸 완벽한 타인이 뭐라고 해주겠어. 근데 딱 한 사람, 명의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 학교에서 친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학창 시절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은 같은 동네라서 그리고 또래라서 만나는 거잖아요. 공통분모가 그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사이가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조금 지속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사귄 친구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되게 길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야, 그게.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관심사나 가치관 같은 게 변하니까.
그리고 뭐 찐따? 뭐 학창 시절에는 다 일진 아니면 찐따로 나뉘는데 뭐 찐따가 대수라고. 얘 지금 명의가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히 적어주질 않아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줄게. 지금 명의가 보기에 뭔가 외부적으로 좀 멋지다고 느끼거나 혹은 명의가 좀 나는 이거에 대해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게 다 한 개도 안 중요한 것들이야. 명의가 성인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을 거야. 너가 그것을 욕망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장담한다. 그러니까 명의는 그것들의 시간과 감정을 쏟지 마시고 명의가 목표로 하는 것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해. 지금 부모님이 뭐 신경 써주고 투자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모님의 능력과 자본을 열심히 이용하세요. 명의의 레벨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명의 스스로가 좀 레벨업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혹 그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다. 그때는 이제 그 두세 명 있다는 그 친구들 만나서 떡볶이 먹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레벨업에 집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명의가 성인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명의는 자기 자신이랑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확신이 있는 상태이겠지.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를 사귈 때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더 좋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명희 화이팅! 네 번째 사연. 닉네임 만두. 20대 중반이래요. 안녕하세요, 모모님. 저는 작년 겨울부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없었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저라 굉장히 놀랐네요. 공황은 아니지만 공황같이 갑자기 찾아오는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밖을 나가면 불안이 저를 갉아먹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여도 어느 날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조금 진지하고 큰 고민 같아 글을 적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 불안을 다스리는 모모님의 팁이 있을까요?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요. 정말 사소한 팁이어도 좋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하트 하트. 일단 그 밖에 나가셨을 때 내가 이거 공황인가? 라고 느낄 정도의 불안을 스스로 인지하시는 정도라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발현됐다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코르티졸이 과부하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뇌가 이전과 좀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전문가를 만나셔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에 맞는 어떤 처방을 좀 받으셔서 뭐 약을 복용하시든가 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경험자지만 저는 뭐 그런 의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랑 꼭 이야기를 하시길 바래요. 제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옛날에는 조금 안 좋은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술을 거의 달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막 대낮부터 만취해 있고 항상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맨정신일 때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술을 취해서 불안을 좀 낮추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불안을 오히려 좀 더 높이고 저의 도파민 체계를 박살내는 줄은 몰랐죠.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이 괜찮아진 현재로서 제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저는 좀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고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유산소를 하는데 저는 운동을 막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산소를 20분에서 30분 딱 그 정도만 하거든요. 존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박수를 그 존투 영역
내에서 유지를 하면서 유산소 걷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내 나이대에 맞는 그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그 존투 영역을 계산을 해주고, 여러분이 뭐 애플워치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 애플워치의 그 존투 심박수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걷기를 할 때 계속 그걸 확인하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애플워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약간 몸이 조금 후끈후끈해지는 정도로 좀 빨리 걷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존투가 너무 느리게 걷지도 그렇다고 막 뛰어야 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딱 그 중간에 좀 빠른 경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서 힘들지 않아, 하나도. 그리고 30분이면 3분짜리 음악을 10곡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너무 처지는 건 빼세요. 처지는 음악 말고, 느린 음악 말고,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걸으면서 듣기 좋은 템포의 음악을 고르셔서, 그리고 약간 포지티브한 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10곡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걷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이게 걷기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그 몸과 뇌의 반응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세로토닌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불안을 낮추기에. 그리고 이 존투 자체도 체지방이 되게 잘 타는 유산소로 유명해요, 여러분. 근데 인터벌도 체지방이 잘 타는데 인터벌은 되게 힘들잖아. 근데 존투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뭐 1시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20분 하던가 아니면 뭐 30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 치트키 중 하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아진다? 그러면 이제 챗GPT를 좀 괴롭히고. 근데 챗GPT를 괴롭힐 때 여러분,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챗GPT한테 막 쏟아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제가 그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기분 같은 것을 서술하고, 이것이 왜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좀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 무엇을 근원으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그렇게 해서 좀 원인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내가 원인을 알게 됐어. 근데 그 원인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야.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끝난다, 이 불안이. 근데 대체로 그 원인은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이 심해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래, 이 원인은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원인이다 이러면 좀 울고 좀 울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또 좀 막 재밌는 거, 좀 웃기는 거 이런 거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쿠키 좀 쓰다듬다가 좀 일찍 잠을 자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비교적 또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별거 없지만 나름 효과적인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만두가 보낸 이런 류의 고민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무겁다거나 부정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조금도. 오히려 제가 좀 우울증 경력자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실제 제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래도 들으시기에 좀 설득력 있게 들으시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스스로 불안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뭔가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좀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을 좀 기피하죠. 그렇잖아. 그것을 되게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꺼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거기에 슬픔이랑 기쁨은 공존하는 거라는 걸 그 영화가 알려주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안을 좀 감지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도 굉장히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디 제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자, 닉네임, 사랑의 혁명, 20대 초중반이시래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문과 계열 학과 학생입니다. 진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데 특히 다른 것보다 저한테는 특출난 장기나 관심사가 없어요. 두루두루 다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딱 기준을 삼고 길을 살피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공부하는 학과에서도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주제를 좋아하니까 하나의 주제만 다른 교수님들처럼 주구장창 팔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 진학을 가장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 무조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살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럼 돈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멀어져서 두렵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돈 잘 버는 변호사를 준비하거나 취업하라고 막 하시는데 제 결심은 나름 단단하면서도 괜히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되고 이럽니다.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근데 사유기는 사람들이 모두 명확하게 한 가지를 좋아해서 그것으로 전공을 고르고 진로를 택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압도적으로 소수인 거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해먹고 살지?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30대 중후반이 된 사람들도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내가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심지어 50대가 되어서야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유튜브 보다가 거기에 이제 출연진이 한 4명, 5명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가 대학에 가서 전공한 거랑 그 나이 먹고 하고 있는 거랑 다 달랐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역이가 저한테 주신 이 질문 사실 저한테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애정으로 말을 하는 건 알겠어. 네, 듣는데 그 귀등으로도 이렇게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렇게 듣는 척만 하고 이렇게 쓱 넘깁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도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이라서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루질 못했어. 그럼 뭐 누굴 탓할 거야? 내가 역량이 부족한 탓이니 나를 탓하겠지. 근데 만약에 남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결정을 해줘서 내가 그것을 했어. 근데 만약에 실패했어? 그 좌절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성공했다 치더라도 내가 지휘한 게 아니라 타인이 지휘해서 도달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길고 깊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나는 확신이 없어.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해는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지. 조금 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너무 돈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의 직업이나 뭐 나이 이런 거를 정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제 사역이가 저에게 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성향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게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신다면 일단 대학원 진학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가장 다방면으로 혹은 깊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흥미를 잃는 순간부터 이게 되게 하기 싫어진다? 근데 애초에 호불호가 아닌 어떤 관찰이나 연구 목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것 자체에 이제 흥미를 느끼실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관점으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살이나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나이 때 해외 사는 경험이 왜 중요하지? 취업이 늦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 이런 것들. 저는 보통 이제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이걸 이렇게 쭉 적어보고 그것을 이제 한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대충 내가 약간 뭘 선택해야겠구나가 그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코미디언이 이야기하는 그 쇼츠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떠서 그걸 봤는데 자기가 20대 때 동기 여자 코미디언들이 뭐 쉬는 날이 하루 이틀 생기면 꼭 그렇게 모여가지고 동남아나 일본을 막 이렇게 바짝 갔다 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코미디언이 뭘 저렇게까지 하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여행 다녀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나이를 먹고 나서 자기 현 상황을 보니 돈은 있는데 여유는 있는데 시간 넘치는데 나랑 같이 여행을 가줄 사람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그 친구들, 여자 동기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고, 나도 내가 좀 더 젊고 에너지 있을 때, 나와 그런 무모한 여행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을 때, 그것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좀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린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고 판단하잖아. 그래서 미루게 되는 어떤 선택이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겠다.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오늘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참고로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하고 하면서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계속 고치면서 계속 하고 그 내 선택으로 빚어진 어떤 결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기가 제 인생의 모토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모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마음대로 부르세요. 모모 언니, 모모 씨, 자기야 등등 제 친한 친구들 근데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그 동생들도 저를 뭐 언니라 부르는 애도 있고 누나라 부르는 애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모야 이렇게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뭐 호칭 같은 거에 대해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랑은 그냥 다 맘먹고 그냥 이름 부르고 애칭 부르고 이러는데 너는 한국인이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나한테 누나라 해야 돼. 나한테 언니라 해야 돼.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둬요. 맘대로 부르게.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저를 부르세요. 마음대로.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분이 조조라는 분이 모모 언니 사랑하지 않는 법 그게 뭔데?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법, 그게 뭔데? 그 뭘까요? 댓글로 공유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의 의견을. 그리고 저도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저의 고민을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영상이 생각보다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영상을 뭐 하나 올릴 때 15분을 넘지 않게 하려고 편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팟캐스트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팟캐스트 분량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팟캐스트로 고정을 하기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을 받아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분량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듣고 싶은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컨텐츠 있죠. 제가 새로운 뭔가를 생각해서 시도하는 컨텐츠들 중에 뭐 이런 컨텐츠도 보고 싶어요. 이런 컨텐츠도 이런 라디오 포맷으로 듣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분의 의견이 조금 궁금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하잖아요. 블로그만 하는데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 중인 거는 트위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트위터를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손이 안 가더라고.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 뭐 리트윗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그 구조를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트위터를. 그래서 약간 배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트위터가 좀 그런 소통이 되게 즉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뭐 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트위터를 만들지 말지 고민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트위터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뭔가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성격상. 근데 블로그는 하는 분들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은 또 안 하니까 제가 여러분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1회 조금 little bit 이상한 고민 상담소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